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45일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사회 정서학습, 한 줄을 성찰하는 활동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10분 정도 한 주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성찰의 시간에 대해 10일째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러나 관점 없는 기록은 의미 없다라는 영상으로 생각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때 5월엔 매일 쓸지도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쁜 일상에 주 1회가 딱 적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 초 평균 91타였던 타자 실력이 이젠 160타를 넘어섰고 그렇기에 학생들은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었고 교사가 깜빡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이고 이 활동을 꾸준히 이어하려는 모습을 보면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정서학습, SEL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해 공부하며 생각해보니 제가 매주마다 하는 한 줄을 바치며 글쓰기나 한 달, 분기별로 성찰하는 그런 활동이 모두 사회정서학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사회정서학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리튼의 AI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튼 AI 검색 기능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제가 이런 출처가 주로 나오는 퍼플렉시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 리튼 AI가 이제 검색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걸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정서학습. 네, 이 부분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사회 정서학습이라는 거는 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그리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에 대해서 그 OECD 학습 나침반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자기 관리 역량이나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협력적, 우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던가 공동체 역량 이런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제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이제 생활 지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건강한 이 행동 습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회 정서 학습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그래서 자신의 감정, 가치관, 이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 스트레스 조절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달성하는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라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 제가 이제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이제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모둠 활동을 정말 많이 이제 다양한 이제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이 많이 발달했다고 스스로 이제 1분기가 끝났을 때 평가를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런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게 사회 정서학습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계기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인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위에 이 2가지는 자기와 관련된 거죠. 자기와 관련된 거고, 이 2가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이제 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 미래교육에 대해서 OECD 이제 학습 나침반을 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변혁적 역량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행위 주체성에서도 이 책임감이라는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변혁적 역량에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여기서도 똑같이 사회 정서 학습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한 맥락 안에서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말만 다를 뿐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면 볼수록 OECD 학습 나침반과 이게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회 정서 역량이 학생들의 이제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OECD 학습 나침반에서도 결국은 학생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변혁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사회나 또래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적 행위 주체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2030년에 웰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OECD 학습 나침반이죠. 결국은 이제 웰빙이죠. 이 전인적 이 역량 발달을 통해서 이 전인적 발달을 돕고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과 맥락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서 학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했는데 갈수록 이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서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 이는 스트레스, 뭐 불안, 뭐 우울, 뭐 긍정적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래 관계 개선과 학교 적응력 향상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 정서 학습,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리고 공동체, 이 두 가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제 변화를 만드는 능력, 변혁적 역량과 관련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사회 정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치며와 함께 월별 성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3년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딱히 사회 정서 학습 활동으로 생각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정서 학습에 완벽히 일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는 철학적 잔소리 또한 바로 사회 정서 학습과 관련된 잔소리들이더군요. 아직 한 줄 마치며 성찰하는 활동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모인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